그리고 앞서 제가 왜 하고 누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 비영리 마케팅의 한계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즉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에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비영리 마케팅에 써먹기 딱 좋은 쉬운 무료 도구들을 많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마케팅의 한 요소인 홍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물을 낳는 건 당연하죠. 근데 비영리 마케팅 담당자라면은 가끔 그 좀 급할 때 좀 홍보물을 직접 만들거나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도구를 알고 있으면 전문가한테 하나하나 맡기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이 좀 절감이 되고 또 수정 의견을 여러 차례 줘가면서 그 소통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도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요청을 할 때도 좀 쉽게 할 수 있고요. 특히 디자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많은데요. 그 검색으로 디자인 요소를 찾다 보면은 좀 원하는 요소를 찾기도 힘들고 이용 범위 문제도 생기는데요. 검증된 요소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은 눈에 잘 들어오고 시인성이 높고 그러니까 예쁜 신미성이 높은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데 저작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색으로 요소를 찾았으면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 쓰기도 어렵고요. 뭐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저작권 문제는 그 아무래도 그 비영리 기관의 공신력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사이트 주소가 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만약에 디자인을 잘 모른다, 뭐 예를 들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은 전혀 다룰 줄 모르신다. 그렇게 문외한이신데도 디자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무료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디자인 사이트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자동 저장이 돼요. 그래서 파일이 작업 도중에 날아가지가 않고요. 그리고 디자인 템플릿, 그러니까 미리 디자인된 서식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그 디자인된 시안을 봐가면서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만큼 고쳐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폰트하고 이미지들을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 사이트를 이용해 만들면 저작권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지고요. 그리고 저는 홍보 담당자는 그 다른 건 몰라도 페이스북 계정 정도 하나 정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페이스북 계정만 있으면은 설령 유령 계정이 있지언정 그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면은 무료로 로그인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사이트 예를 들어 뭐 캔바라든지 망고보드라든지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쓸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무료 디자인 사이트들을 이렇게 좀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캔바는 아무래도 그 한국어 지원이 되는 호주 사이트로 되게 유명한 사이트죠. 캔바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망고보드도 유명한데 한국 사이트라 그런지 조금 여긴 사용성이 좀 더 높은 편이고요. 그 외에 그래플릿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만들기 되게 좋은 사이트이고, 그러니까 인포그래픽 같은 거 만드실 때 그래플릿을 쓰시면 좋고요. 카드 뉴스를 만드실 땐 타일이 좀 더 적합해요. 그리고 포토샵 같은 경우 PSD 파일을 이미 갖고 계신데 포토샵을 다룰 줄 아는데 포토샵이 안 깔려있는 비영리를 이직했어요. 어떡하죠? 그럴 때는 픽슬러를 쓰시면 되시고요. 피그마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피그마 빼고 7개의 도구를 다 써봤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도구가 있다면 바로 미리 캔버스입니다. 미리 캔버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는 그 비즈하우스라는 인쇄 전용 업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그 웹 홍보물뿐만 아니라 인쇄용 홍보물을 만들 때에도 되게 적합하고요. 그리고 규격이나 서식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 미리 캔버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리 캔버스에 저의 SNS 계정이 마구 뜨겠군요. 미리 캔버스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페이스북 계정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그 내가 이전에 작업했던 버전의 그 디자인 요소들을 미리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만들기라는 곳에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웹용이 있고 인쇄용이 있죠. 그리고 웹포스터, 뭐 카드 뉴스, 심지어 뭐 오늘 그 발표 자료처럼 그 PPT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긴 굉장히 다양한 규격을 제공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규격에 맞춰서 이미지를 디자인하실 수가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인쇄 업체에서 만든 도구다 보니까 여기 인쇄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명함이라든지 뭐그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등등 좀 기초적으로 많이 만드는 홍보물 같은 경우 서식이 다 있기 때문에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서식은 웹용에서 페이스북에서 오픈 그래프, 그러니까 저희 그 예를 들어 링크 같은 거 공유해서 쓰는 썸네일 사이즈가 1200에 630 사이즈인데요. 이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들어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신규 디자인이라든지 뭐 최근 사용한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뜨는데요. 템플릿은 검색해서 쓸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으니까 추석으로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추석 이미지들이 뜨는데 여기에서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원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내용은. 그리고 폰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폰트가 굉장히 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그 디자인을 하시면은 굳이 뭐 폰트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쓴다든지 하실 필요가 없이 쓰실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좋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좋은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비영리 마케팅 담당자는 그 좀 외산 서비스보다는 가급적인 국산 서비스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아무래도 시간대가 같기 때문에 좀 그 업무 시간에 문의하고 답변을 받는 게 되게 수월해요. 그리고 또 그 지원 서비스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어가 같기 때문에 도움말 같은 걸 볼 때도 좀 번역기를 봐가면서 하실 필요가 없어서 해가지고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용이 쉬워서요. 그래서 외제보다는 국산인 서비스를 추천해드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미리 캔버스 같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로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에서 무료로 로고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을 여력이 없다? 뭐, 혹은 단체 로고가 좀 급하게 필요하다? 그럴 때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긴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유료 서비스로 구독을 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네, 색깔이나 폰트 같은 건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긴 대부분 그 영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문 지원이 안 돼요. 한글 로고를 만들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로고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이슈가 많은 폰트인데요. 가끔씩 저희도 그런 전화 받거든요. 좀 홍보물에 저희가 폰트를 썼는데 이 무단 사용 때문에 저희 제작사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저희가 무슨 뭐 소장 같은 걸 받았어요. 이런 그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는 문의가 좀 와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료 폰트를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무료 폰트는 구글 폰트에서 보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일단은 또 국산 나오죠. 국산인 눈누라는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눈누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눈누는 따로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그 무료로 제공해주는 폰트를 그 소개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고운 도둠체라는 것을 들어가 보면 여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뜨고요. 그리고 사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로고에 쓸 수 없는 폰트인데 썼다 그럴 경우가 없을 정도로 눈누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거나 적어보면 미리 그 해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모든 화면이 다 비영리 마케팅이라고 제가 썼던 텍스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폰트 혹은 적절한 폰트가 있다 싶을 때 그때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포장지에 쓰거나 아니면은 그 BICI, 즉 로고로 쓸 수 있는 그 폰트 같은 경우도 찾아서 할 수가 있고요. 폰트 형태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근데 좀 막상 폰트를 사용하자니까 좀 너무 많은 폰트가 있어가지고 좀 고르고 사용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디자인을 해보거나 요청을 해본 경험이 많은, 상대적으로 여러분에 비해서 많은 제가 그 추천을 하는 폰트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폰트들이 좀 다양한 굵기들을 지원하고 있는 폰트들인데요. 좀 제목하고 본문에 둘 다 쓰기가 좋고요. 그리고 강약을 조절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눈에 잘 들어오고 잘 읽힌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스포크 한산스가 오늘 교육 자료에 일관적으로 쓰인, 제가 오늘 PPT에 일관적으로 쓰인 폰트인데요. 여기에서 그 볼드하고 라이트 두 개의 굵기로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도 좀 보기가 좋죠. 그리고 뭐 에스코어 드림이라든지 지마켓 산스, 노토 산스 등등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폰트이고요. 나눔 스퀘어나 나눔 스퀘어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도 매년 한글날마다 좀 개성이 강한 폰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너무 자주 쓰이다 보니까 차별성을 꾀하기 어려울 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좀 결국 돌고 돌아서 그 배민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제목에 쓰기 좋은 여기어때의 잘난 체, 카페24의 아내몬의 코트라 볼드체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폰트 중에서는 포천 막걸리채가 굉장히 유명하고 안동 엄마 까투리채도 유명해요. 여기는 좀 그리고 상상토끼의 꽃길채도 좀 많이 쓰이고요. 무료 폰트 같은 경우에는 한글날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기다리기도 하는 날인데요. 한글날을 좀 예의주시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무료 폰트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 홈페이지도 이따금 찾아보실 거 추천해 드리지만은 그래도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눈누를 한번 보시는 거 저희 추천드립니다. 디자인을 직접 할 때에는 아무래도 좀 예쁜 사진이나 그 좀 아이콘 같은 이미지가 많이 필요해지는데요. 여기 픽사베이나 팩셀스, 언스플래시 같이 무료로 사진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픽사베이하고 팩셀스는 한글 검색이 되고 언스플래시는 한글 검색이 안 되는데요. 좀 그래도 세련된 사진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많이 그 언스플래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매니픽셀스와 언드로우라는 좀 특이한 그 일러스트 사이트가 있는데요. 밑에 세 개는 일러스트를 소개한 사이트인데요. 매니픽셀스는 무료로 일러스트, 그러니까 그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옛날 직장 로고색인데요. 이렇게 바꾸면은 옆에 있는 그 보시다시피 그 이미지들이 모두 약간 파란색 계통이었는데 초록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 원은 예를 들어 로고색에 맞춘 이미지를 쓰고 싶다든지 그럴 때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언드로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도 똑같이 그 좀 푸르딩딩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엔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모두 색깔을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러스트, 그림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언드로우나 매니픽셀스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매니픽셀스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더 이미지의 그 그림체가 다양하고요. 그림체가 네 종류가 제공이 되는데 네 종류 중에서 골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니픽셀스가 조금 더 소재가 다양해요. 언드로우는 약간 그 웹, 그러니까 핸드폰, 뭐 마케팅, 뭐 디지털 이런 쪽에 특화된 이미지가 많고 휴먼스 같은 경우에는 휴먼스가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지. 휴먼스가 아니라 매니픽셀스까지는 좀 그 소재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먼스는 좀 특이한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이주민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좀 다양성을 추구하는 비영리에 굉장히 적합한 사이트예요. 휴먼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포즈를 두 개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앉아있는 분을 골랐다고 하면은 여기서 에딧에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헤어스타일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장애인이 있다 싶으면 휠체어를 타신 이미지, 그리고 뭐 옷 색깔 같은 것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뭐 임신을 하시고 휠체어를 타신 그 이주민이신 분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휴먼스에서 디자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다양성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휴먼스라는 일러스트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컬러 어도비랑 컬러닷은 좀 여긴 특이한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좀 색상 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인데 컬러 어도비를 여기는 그 사진에서 이 색깔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컬러 어도비에 들어갔을 때 테마 추출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테마 추출해서 제가 그 사진 하나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색깔을 이렇게 뽑아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원하는 색깔을 그 추출해서 쓰시면 되시고요. 아니면은 뭐 좀 검은색을 원한다, 뭐 초록색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색깔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컬러닷은 조금 특이한 사이트인데 여기는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대로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색을 찾았을 때 이때 클릭을 하면은 멈춰지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색깔을 또 볼 수 있는 등 약간 색깔 대비나 아니면 배색 등을 보기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상 컬러 코드가 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를 들어 외병이라든지 그런 거 이미지를 디자인할 때 색깔 추출하시기가 좋으세요. 그리고 디자인에 좀 인물 사진을 넣고 싶은데 좀 배경을 지우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리무브를 쓰시면 되는데요. 물론 리무브 같은 경우에도 고해상도를 추출할 때는 좀 그 유료로 써야 되긴 해요. 그래도 저해상도 정도면은 그래도 무료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리무브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이미지를 하나 예시로 업로드해 볼게요. 그러면은 배경이 있는 이미지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배경이 없는 이미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성분만 그 추출을 해서 쓰고 싶을 때 리무브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그 배경을 지우고 피사체만 가져오는 그 은어로 눕기를 딴다라고 하는데요. 눕기를 따고 싶으실 때는 리무브를 쓰시면은 자동으로 배경을 지워주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SNS 썸네일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여기는 픽셀헌터랑 크롤러라는 사이트만 두 개를 소개할게요. 픽셀헌터는 사진을 올리면요. 자동으로 그 SNS별 그 이미지 그 썸네일대로 잘라주는 사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choose a 파일을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임의로 사진 하나 올릴게요. 그러면은 아까 올렸던 그 데이터 해저 베러 아이디어라는 게뭐 페이스북에 그 적합한 이미지 사이즈,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그 뭐 프로필에 적합한 이미지 사이즈, 그리고 뭐 트위터를 위한 사이즈 등등등으로 되게 규격들이 알아서 잘라지거든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잘라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텍스트가 잘리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일반 풍경 같은 거는 굉장히 적합하실 거예요. 그리고 크롤로는 이거는 되게 최근에 나온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 뭐 썸네일을 만들고 싶은데 글하고 그리고 사진 그리고 버튼에 들어갈 그 로고 그리고 로고 이 정도 이거 세 가지만 하면은요. 자동으로 썸네일이 디자인 되는데요. 여기 예시 이미지 두 개가 여기 그 제가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라 크롤로에서 자동으로 디자인을 해준 이미지예요. 그래서 좀 그 이렇게 뭐 사진하고 글만 올리고 그리고 로고만 올렸더니 이렇게 자동으로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디자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대량 이메일 발송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뉴스레터를 보내실 때 좋은 도구를 두 개를 소개할게요. 하나는 오즈메일러나 오즈메일러고 또 하나는 스티비를 추천을 할게요. 오즈메일러는 파일 첨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라고 할 때 주로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료이긴 하지만은 비영리 단체는 50%의 할인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비는 저희 그 뉴스레터, 그러니까 비영리 IT 지원센터 뉴스레터에도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 디자인을 할 때 그 뉴스레터 디자인을 할 때 좀 원하는 요소만을 가지고 그 블록처럼 쌓는 빌더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들기가 편해요. 스티비 잠깐 들어가 볼게요.
저의 아이디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메일을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빈 화면이 있잖아요. 근데 스티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예를 들어 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싶다거나 만들고 싶다거나 이미지를 넣고 싶다거나 아니면 글을 넣고 싶다는 등 이러면 등등 그 뉴스레터를 디자인하기 되게 쉽게 이렇게 블록을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그 스타일로 디자인 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빌더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요소를 다 쌓아서 블럭 쌓듯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뉴스레터가 오래된 스타일이라서 좀 그 지루하다, 좀 아니면 좀 읽는 분들이 불편해하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비영리에게 굉장히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그 예를 들어 이렇게 PC에서 보는 버전하고 그리고 모바일에서 보는 버전 둘 다를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PC에서 보기에 글이 너무 그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모바일에서 보기엔 글이 너무 기네 좀 줄여야겠다 같은 식으로 좀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스티비 같은 경우에는 그 오즈메일러랑 스티비 같은 경우는 둘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점에서 그 한글로 지원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산이 좀 좋다라는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그 스티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마다 링크를 하나씩 생성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좀 짧은 링크가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이메일이 아니라 그 링크만으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어가지고 뉴스레터 그 축적, 그 아카이빙 같은 거에 굉장히 적합해요. 그리고 링크를 공유할 때 웹사이트 주소가 길어가지고 단축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비틀리하고 한글이 있긴 한데 저는 널리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널리는 주소 종류를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썸네일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영리 마케팅 담당자는 페이스북 계정이 하나쯤 있으면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널리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링크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요. 네, 제가 그동안 아주 많은 뭐 그 소통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대화가 긴데 단축을 시작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링크 게시물별 링크가 좀 길어지는데요. 오늘의 교육 게시물의 링크를 한번 단축을 해볼게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널리가 그렇게 그 도메인을 골라보라고 뜨는데요. 이 중에서 뭐 캠페인, 도네이트, 펀딩, 어플라이, 리드모어 등등을 고를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더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긴 링크가 바로 단축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썸네일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썸네일 이미지를 이거를 올린다. 그러면 바로 그 새로운 링크가 생기는데 이 링크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뭐 페이스북이든 카카오톡이든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썸네일이 뜨게 됩니다. 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스북 메신저 필요 없이 웹사이트에서 이제 바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렇게 보면 또그 널리 특유의 반말로 입력해 줄래? 하고 물어보고요. 뭐 마음에 드는 도메인을 골라보라고 하는데 그 널리 웹 버전은 그 페이스북 메신저 버전하고는 다르게 그 썸네일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 이미지가 꼭 필요하실 경우에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부득이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긴 글을 쓸 때 아무래도 맞춤법이 틀리면은 좀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좀 공식 자료에 그 맞춤법 같은 걸 좀 신경이 쓰인다 싶으시면 맞춤법 검사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맞춤법 검사기를 제공을 해주지만은 저는 이 나라인포테크하고 부산대에서 만든 이 검사기를 좀 더 추천을 하는데요. 여기가 좀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약간 그 로딩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좀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 검사 문장이 길어도 다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분석한 거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실수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약간 사이트 형식이 아무래도 검사기라는 도구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 올드해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거가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네, 이제 뜨네요. 그럼 여기다 제가 마구 틀린 말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검사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그 고쳐주는데요. 이게 좀 더 아무래도 이게 좀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여기서 고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타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맞춤법 검사기를 한 번씩은 써보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좀 그 이용 난이도를 낮추고 문의를 쉽게 할 수 있는 국내 서비스를 쓰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좀 그 더 수월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용 범위는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오늘 소개한 도구 외에 좀 다양한 도구들이 조금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생략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도구를 제가 화끈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그 피큐레이시라는 북마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제가 드린 링크 오늘 교육 자료 공유되니까요. 교육 자료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뭐 이메일 디자인에 쓰이는 도구, 폰트, 색깔, 이미지 등등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나중에 도구 모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2시 56분을 기해서 이상으로 저의 교육을 마칠 예정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